안녕하세요. 오태민의 5분 경제학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201페이지에 보시면 금주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주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1919년에 알코올 음료의 제조, 배포, 판매를 금지하는 헌법을 통과시켰죠. 이게 이제 금주령인데요. 금주령은 참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이상에 기초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대실패였죠. 금주령이 실패한 것은 경제학적인 이유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중첩되어 있겠죠.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설명하는 금주령의 실패 이유는 또 나름대로 명료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죠. 어느 한 현상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제학은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죠. 네, 금주령이 대표적인데요. 그림은 203페이지의 그림 보시면 됩니다. 금주령을 생각하신 분들은 막연하게 술에 대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술에 대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눕죠. 그러니까 술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다라는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술을 안 먹고도 다른 여가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술을 안 먹고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차 마시면서 놀 수도 있고 술을 안 먹고 운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가 있으니까 술의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파는 사람들만 못하게 하면 술에 대한 소비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술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었다고 보시죠. 그런데 금주령을 내려요. 그러면 금주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술을 금지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이고 사람들은 또 법을 막 이렇게 나름대로 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을 잡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몰래 숨겠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금주령 시절에 집에서 담갔던 밀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집에서 아주 좀 이렇게 질 낮은 기계로 담근다거나 원시적인 방법으로 담근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암시장으로 내보낸다 하면서 이제 어떤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 곡선이 비용 곡선을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비용 곡선이니까 어떻게 되죠?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겠죠. 생산자가 숨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걸리면 교도소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생산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거래량은 이만큼이나 줄어듭니다. 그런데 가격은 좀밖에 안 올라가죠. 왜냐? 이게 바로 수요가 탄력적이다라는 말의 정의잖아요. 그죠?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요량이 팍 줄고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수요량이 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태도가 술 너까지 너 아니면 딴 거 하지 이런 거라면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안 사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술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상가들이 생각한 것처럼 탄력적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왔어서 결국은 이제 조금씩 술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술 산업이라는 게 고사되었을 텐데 역사적인 사례는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술에 대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 안 먹으면 할 게 없었던 거죠. 술 안 먹고 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술 먹고 가격이 내려가도 술 먹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공곡선이 애초에 여기 있어서 술 가격이 여기였는데 금주령 때문에 공곡선이 급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공곡선 자체는 굉장히 급하게 뇌물도 줘야 되고 걸리면 교도소도 가야 되고 이런 위험 부담이 있고 해서 올라갔지만 그 거의 대부분이 가격의 증가로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애초에 목적했던 건전한 문화, 즉 다시 말해서 술을 덜 먹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은 술의 거래량을 줄이기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걸 수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술이라는 게 술 말고는 다른 즐거움을 대신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금주령 이전에는 술 산업이 가져가는 매출이 이만했어요. 근데 금주령 이후에는요. 술 산업의 매출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나요? 금주령했는데 오히려 술 산업이 확대돼요. 자,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금주령 때문에 뭐 술과 관련해가지고 뭐 화랑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 산업이라는 데 어떤 특별한 요소가 개입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마피아가 술 산업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피아가 붐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암시장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횡재를 맞은 겁니다. 옛날에는 술은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아닌데 술이 암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암시장에서 막 이게 화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기존의 금주령 전에는 주정과 좋은 원료를 만들어 들어가는 데 들어갔던 비용들이 이제는 술을 숨기고 비밀리에 은닉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뇌물을 주고 부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갱들 간에 총싸움하고 이런데 이 추가된 증가된 매출액이 전부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주령은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천사의 마음으로 제도를 만들 때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서 경제학자 자주 드는 예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